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온 건 병원에서 만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. 문자는 짧았다. 아버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?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. 답장을 바로 하지 못했다. 손에 쥔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다. 그날 저녁 손주는 식탁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.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.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작고 한 사람은 얼굴이 비어 있었다. 이건 누구야? 내가 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. 아빠, 나, 그리고 엄마. 엄마의 얼굴은 그려지지 않았다. 동그라미만 있었다.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며느리는 근처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.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. 그 빛이 그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. 앉으세요.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말했다. 마치 내가 도망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. 민우를 보고 싶어요.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. 돌려 말하지 않았다. 그만큼 절박해 보였다.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나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. 아이한텐 시간이 필요합니다. 알아요. 그래서 그냥 멀리서라도 괜찮아요. 그 말에 나는 그녀를 다시 봤다. 욕심이 없는 얼굴이었다. 엄마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서 있는 얼굴 같았다. 아이에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. 나는 그렇게 말했다. 우연처럼 마주치게 하죠.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.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다. 며느리에게는 시간만 알려줬다. 장소는 말하지 않았다.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정말 우연처럼 마주쳤다. 할아버지. 손주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내게 달려왔다. 그 뒤편에서 며느리가 서 있었다. 그녀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. 손주는 그녀를 보았다. 그리고 멈췄다. 아이의 얼굴이 굳었다. 할아버지.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. 저 사람 누구야? 나는 숨을 들이켰다.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. 민우야, 엄마야. 아이의 눈이 커졌다.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. 아니야.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주변 공기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. 엄마는 없어.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무너질 것처럼 서 있었다. 그러나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다. 아이를 잡지도 부르지도 않았다. 민우야. 내가 아이를 불렀다. 집에 가자. 아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.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. 할아버지, 나 잘못한 거 없어. 그렇지?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그날 밤 손주는 열이 났다.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다. 엄마가 나를 또 버려. 아이는 울면서 말했다. 나 착하게 했는데? 왜 또 가?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.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.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예민해졌다.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 밤마다 불을 켜달라고 했다.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았다. 약속을 어긴 적도 재촉한 적도 없었다. 그러나 어느 날 집 앞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. 안에는 편지와 함께 아이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.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. 병실에서 아들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.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아버님, 이 사진을 버릴 수 없어서 혹시 민우에게 아빠 얼굴이 필요할 때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다. 이 여자는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. 그러나 동시에 떠올랐다. 그래도 아이는 버려졌다. 며느리는 다시 한번 부탁했다. 한 번만. 제가 민우에게 편지를 써도 될까요? 나는 고민 끝에 허락했다. 단 조건을 붙였다. 답장을 기대하지 말 것. 이름을 쓰지 말 것.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. 그녀는 모두 받아들였다. 편지는 짧았다. 민우야. 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. 내가 웃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는 것도.
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. 내가 태어난 건 누군가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. 아이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다만 잠들기 전 작게 물었다. 할아버지,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싫어해서 간 거 아니지?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다. 며칠 뒤 손주는 말했다. 할아버지, 그 사람 다시 오면 나 안 울게.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.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용기가 있었다. 그날 밤 나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. 아이에게서 허락을 받았습니다. 다만 천천히 가야 합니다. 그녀의 답장은 바로 왔다. 기다리겠습니다. 몇 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.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. 그 녀석도 이런 선택을 했을까?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면 3부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